안녕하세요. 미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 며칠 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병철 창업주의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 첫 출근할 때 아버지께서 몇 가지 지침을 해주십니다. 그중 하나가 경청하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듣코치의 대표님을 맡고 계신 우리 장경자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먼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저는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먼 걸음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 달서구 성서니까 여기 성주에서는 굉장히 가깝죠. 맞아요. 제일 가깝게 네, 계신 네. 대표님이세요. 제가 듣코치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정확히 듣코치가 어떠한 직업이고 어떠한 지금 포지션을 맡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듣코치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뭔가 잘 듣는 것.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해준 닉네임이 잘 듣는다고 해서 듣코치라는 이름을 선물해 주셨어요. 와우, 그래서 대박. 저를 표시하는 예명 같은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듣코치?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K 뭐라고요? KPC. KPC 그거 정확히 어떠한 건가요? 네,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코치의 오, 호칭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럼 대표님이 이제 항상 주변의 말을 경청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예전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듣는 게 스트레스가 훨씬 없고 오히려 오늘처럼 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 맞아요.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죠. 그러기도 하고 또 잘 이렇게 듣는 상황에 잘 듣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왜 상사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렇게 듣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네, 듣는 건 굉장히 편한 일이죠. 굉장히 좋죠. 말하는 것보다. 그쵸. 네. 열고 그냥 흘러나가게 듣는 건 아니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잘 듣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궁금해요. 이제 듣코치라는 그 직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지. 네, 듣코치는 저의 이름 예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은 한국코치협회로서 코칭 활동을 하는 건데 코칭 활동하는 그 안에 기술이라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경청과 질문이 코치에서는 두 가지의 큰 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코칭을 하기 이전에 먼저 경청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치라고 제 직업을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코치보다는 잘 듣는 그에 관련된 일.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경청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줌으로 진행하는 사주 과정이나 특강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오프에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프로그램은 4주 정도에 진행하는 것도 있고 회사나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몇 시간 단위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우리가 잘 듣는 것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이것을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경청스쿨을 10기 정도 이상 배출을 하다 보니까 네.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경청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굉장히 가지시고 제가 명함을 딱 드리면 되게 신기하다. 듣는 것을 배워 수업해 이런 건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4주 정도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면 말하는 것처럼 듣는 것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배웠을 때 내 삶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오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세요. 대박. 네.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네,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불통이 되는 그쵸, 경우가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라고 왜 제 수업을 신청하셨어요?라고 대화가 안 돼요. 했을 때 네 맞습니다. 했을 때 왜 오시게 됐나요? 이게 수업이 좀 독특한 수업인데 제가 특강을 물론 1시간 짧게 해드리지만 그 특강을 듣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잘 듣지 못하냐. 이 수업을 끝나고 뭘 좀 얻어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의외로 많았던 게 가족이었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를 좀 보내고 싶은데요. 가족, 배우자, 진짜 자녀하고 배우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싶다. 나는 뭔가 사업도 잘 성장하고 싶고 제품도 잘 팔고 싶은데 나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나는 안 팔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 특강을 들어보니까 나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 마음을 좀 잘 듣고 싶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마지막으로 부류인가요? 한 부류는 네. 제가 수업을 하면 우리 진행자분은 경청 이렇게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 맞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경청이다. 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청이 굉장히 힘든 이유거든요. 상대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우리는 경청은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잖아.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동시에 우리 수업 받는 분들도 선생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라는 눈이 진짜 정말 동그래지시거든요. 근데 경청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 네, 순서가 있어요. 왜 내가 경청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그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경청은 이렇게 경청이 우리가 보이는 경청이라면 이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상대 경청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상대 경청,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뭔가 나 경청이에요. 내 안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 나한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경청이 80%가 될 때 네. 20%는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박. 네. 근데 우리는 80%는 하지 않죠. 20%에 매달리다 보니까 맞아, 너무 맞아.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경청은 힘들어요. 감정 노동이 심해요. 이런 의뢰 입장 정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경청이기 때문에 경청 그러면 일단 몸부터 아파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해야 돼. 근데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일단 내가 왜 경청이 힘들었는지를 아시게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유를 알았으니까 되게 많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경청이 되니까 가족 간 이런 관계들도 이제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수업 들었는데 내일 좋아져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맞아. 실마리가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이게 굉장히 고쳐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나이를 상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오히려 저의 친정 엄마도 올해 9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청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경청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진짜 있는 그대로 좀 잘 듣게 됐어요. 잘 듣게 되니까 우리 엄마의 어떤 진실된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게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 편애할까? 네, 그리고 왜 저럴 때 우리 엄마는 고집을 부릴까? 자식이 얘기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경청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혜택이 많았죠. 네, 저는 나경청이라고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 이야기도 이제 정말 들리면서 엄마가 진짜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인데. 네, 우리는 보통 나는 맞고 너는 변해. 그래서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우리가 듣는다는 건 뭔가 듣다 보면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듣는 게 좋죠. 듣지 않으면 변화에 될 이유도 없고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왠지 뭐 따라하거나 수용하거나 뭔가 내가 변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대체로는. 네. 그런데 다시 나경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여유가 나한테는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네. 내 삶은 더 헷갈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엔 이와 매기 같은 게 이제 명상이 굉장히 좀 뜨고 있죠. 스티브 잡스 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분들이 꼭 자기는 명상을 한다. 어느 일정하게 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나경청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네. 이거 꼭 들어야겠는데요. 네,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얘기에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지금 바로 질문하지 않으면 상대방 이야기가 길어지면 내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까먹어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끼어들어서 질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뭐 따로 적는 것도 좀 약간 웃기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상대방 말에 집중하면서 내가 여기 하려고 했던 그 파트의 질문들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정말 많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지금 저한테 묻는 대부분의 사람의 의도에는 뭐가 깔려가 있냐면 네. 내가 말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듣겠다라는 게 좀 배제된 거예요. 질문이 올라오는 거는 맞죠. 네네네. 근데 그 질문이 정말 누구를 위한 질문인지를 다시 보면 실제로 나를 위한 질문들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 한 30분 예를 들어 30분을 대화를 한다면 30분 동안 상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내가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이 뒤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나는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러고도 궁금한 거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분은 아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한다기보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추측에 의한 나의 생각들에 의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을 끊는 질문들도 많죠. 네, 이분이 더 잘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나의 질문이 이분의 말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을 좀 끊게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은 이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누군가가 잘 들어준다면 그 대화는 희한하게 풍성해져요. 두 사람이 다 만족스러워요. 근데 두 사람이 열심히 대화를 했지만 이런 유명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거든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똑같이 스피커로서만 만났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론은 말한 사람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었다면 그 사람의 말했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말했고 들었고. 이게 한 세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 듣지 않고 저도 제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없으면 소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가 했던 얘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거죠. 없어요. 그쵸. 오늘 하나 또 배웁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듣는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좀 특별한 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명상에 관심이 좀 많아서 네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장, 영적인 성장, 영혼의 성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어요. 철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철학까지는 아니었는데 왠지 그런 쪽에 늘 주제가 저한테는 관심사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고민인데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책이나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철학. 예.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으셨나요? 네,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질문에 응답이라 생각할 때는 열심히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남편이 아프면 어떡하고 저 남편이 없으면 우리 가족 지금 애가 둘인데 의식주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었나 봐요. 네, 불안감이. 정말 불안할 상황이 아닌데 불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욕망이 굉장히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됐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의미 있는 결과도 얻고 했는데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을 때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네. 정말 친했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과의 이별이었어요. 정말 마음은 아팠지만 그 일이 저에게 지금 경청이라는 지금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청이라는 어떤 이 단어가 제 인생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사업적으로 이별이었죠. 우리가 관계가 나빴거나 돈 문제가 있었거나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가 바라는 방향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픔이었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함께 뭔가를 했었고 제 인생에 10년은 정말 그 활활 탄 연탄재처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하던 일도 없는 것처럼 돼야 되고 하니까 10년의 세월이 정말 이제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심각한 우울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심각한 우울을 겪을 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위로해 주죠. 어떻게 혹시 위로해 주세요? 내 주변 힘든 사람이 있다.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요. 그다음에 일단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말을 해준 다음에 어떤 말을 해주세요?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어떤 말을 해도 이게 힘듦이라는 게 위로가 되지 않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뭐 맛있는 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노래방을 데리고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줘서 잠깐의 그 힘듦을 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멋지시네요. 멋진 방법이네요. 네, 저는 말로 위로 안 합니다. 네, 말로 위로를 안 하시는 고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내가 바람 앞에 촛불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은 까딱 잘못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는 근데 참 우리가 사람은, 인간은 참 본능에 충실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세상 모두가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은 동물로서 본능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아주 예민한 상태고 바람 앞에 촛불이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 했던 게 확성기처럼 들리고 확장돼서 보이고 굉장히 선명하게 그 사람이 속마음까지도 정말 들릴 정도로 굉장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작은 말이 나한테는 큰 폭풍인 거야. 내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사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크게 들렸다는 걸 나중엔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잘못하는 거 없지만 이 사람 평상시에 했던 얘기라면 나도 고맙다라고 했을 텐데 모든 말이 정말로 이게 가시처럼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 진심이라고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게 너무 그게 더 괴로움이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들은 가식으로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많이 했지? 라고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와중에 한 분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단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체로는 이렇게 했어요. 물론 위로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든지 뭔가 그래도 너가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았겠니라든지 뭐 위로의 말 앤드 이제 조금은 조언의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저한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 당신을 이해해, 그런 상황 이해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해해라는 말만큼 듣기 힘든 말이 없더라고. 어떻게 당신이 내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냐 있어. 말이냐. 맞아. 이 상황을 이해를 한다는 게 어떻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고 있었구나. 나도 함부로 너 이해해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막 뱉고 다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저도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리지? 내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에서 들렸던 거예요. 나도 살기 위해서 이제 이건 아니고 기고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이 됐나 봐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만큼은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번만큼은 정확하게 제 마음보다 저를 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냐하면 나는 촛불 같은데 누가 와도 그냥 그런 게 다 저 위로하려 오셨구나. 힘들다. 위로하려 오는 사람 만나는 것도 난 힘들다. 맞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네, 그것도 힘들다라고 맞아, 했는데 맞아. 그 한 분은 제 이야기를 정말 내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분하고 만남을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저 에너지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도 내 스스로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단 한 사람인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돼요. 근데 경청하고 이하고 뭔 상관이냐.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정신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뭐지? 제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두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경청이란 단어.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왜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내 안에 어떤 소리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저에게는 그 소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인데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 처음으로 만나는 단어. 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많은 돈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런 걸 다 내려두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유일하게 연결되었던 게 바로 경청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의미를 끊었던 사람인데 그 단 한 사람의 이 경청으로 내가 새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 목표라기보다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준다면 내 지금 살아갈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혹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경청 전문가가 될 수가 당연히 없죠.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저한테는 한 분의 살아계신 스승님이 지금 주변 찾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분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분들의 책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진심으로 그분이 저한테 해준 느낌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듣는 연습을 저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3, 4년 정도의 기간이 저한테 경청이라는 어떤 경청을 뭔가 내 삶으로도 실천하고 누군가한테 경청하는 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수업도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게 그 계기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한번 칠 때 그것이 주는 의미도 함께 듣게 된 게 저한테는 경청이라는 멋진 선물을 이제 펼치게 된 거죠. 너무 멋있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깨달았네요. 제가 무지했던 제가 무지 목매했는데 깨달았네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뭘 읽고 나면 얻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깨달음, 경청을 얻으셨네요. 네, 저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뭘 잃으면 얻는 게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참.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당시에는 이별을 해서 아픔을 준 그분도 되게 감사했고, 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어떤 제가 원하는 삶에도 한 발 가깝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쩌면 그 분을 만나려고 이분과 헤어짐을 겪은 걸지도 모르겠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역할에 참 충실해 주셨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들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죠? 그분하고는 연락이 이미 사업적으로 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분 말고 이제 저한테는 경청 그쵸, 스승님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엊그제도 제가 뵙고 왔는데요. 네. 가까이 사시나 봐요, 그죠? 진주에 살고 계십니다. 진주. 생각보다 네. 가깝진 않네요. 네. 너무 좋죠. 전 아직 저한테는 살아있는 스승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죠. 멘토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도. 저의 멘토는 어디에? 오. 대표님, 그럼 이쯤에서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저는 이승철의 My Love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잠시만요. 이승철의 My Love. 네. 그리고 말아
이병철의 My Love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거를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네. 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네네. 이거 경청을 하면서 이제 음. 잘 들었을 때 그런 장점이 있나요? 네, 너무 많죠. 네, 먼저 잘 듣게 되면 네. 제가 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경청에는 이제 내 이야기를 잘 듣는 것, 내 스스로 이야기를 잘 듣는 것, 나의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란 나경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상대 경청이라고 본다면 나경청을 저는 80%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나무라면 자기 삶의 뿌리가 내려가요. 네. 우리가 깃대가 있고 깃발이 있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깃발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나경청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깃발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경청이 잘 되면 자기 삶의 중심을 잘 잡은 깃대처럼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경청을 잘하게 된다는 건 저는 나경청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나경청을 잘한다는 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정답, 해답, 자기만의 진리, 유일하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색깔, 자기다움, 뭔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면 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나를 하는 것이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결국은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이 내가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내가 바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경청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하면 실마리가 풀려요. 그럴 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명상에서도 결국은 그런 원리예요. 명상은 눈을 감고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오는 행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눈을 감고 나 안에 집중했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정리가 되었을 때 누구한테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좀 더 명확해져요. 그냥 세상이 저 사람 유명해, 저 사람 잘한대 라고 쫓아가는 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끊임없이 나붓기는 깃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깃대가 되어야 되는데 깃발인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매일 깃발처럼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잖아요. 어떻게 앉겠어요? 무언가가 우리가 차곡차곡 쌓이거나 뭔가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경청이 안 되면. 계속 흔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경청이 잘 되면 내가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뿌리가 내릴 수 있고 내가 깃대가 될 수 있고 자기다움이 점점 더 커지거나 더 자기다움을 점점 더 잘 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한다는 건 저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경청이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80%는 나경청. 그게 먼저 되면 내 생활에 전반적으로 턴이 되죠. 시선이 바깥으로 있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도 이제서 잘 들리는 거예요. 왜곡 없이. 저희 엄마를 보내겠습니다. 저희 네. 엄마는 항상 사람들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남의 시선 쓸 거 뭐 있냐. 나만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데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네, 한국인들이 좀 많이 그런 편이지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요. 네. 다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를 못하고 엄마는 그런 날 이해를 못하고. 네, 두 분은 경청이 필요하군요. 네,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게 경청을 하면 자기 삶의 뿌리가 내려가니까 너무 삶이 안정적이 되고 행복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죠. 그래서 저는 꼭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권유를 하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잘 들었을 때 성공한 예가 있나요? 아, 네, 많습니다. 특히 속담에 이런 네. 말이 있거든요. 말을 잘하는 건 은과 같다. 오. 근데 잘 듣는 건
뭐가 같을까요? 금이요. 네, 역시. 네, 맞습니다. 잘 듣는 건 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스피치,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 듣지 않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들었음에도 말 못할 수는 있지만 듣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순서가 먼저 듣거나 맞아요, 읽거나 맞아요. 이게 정보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특히 스피치는 누군가의 말을 잘하는 사람 먼저 들어야 돼요. 호흡법, 뭐 발성법 어디에 끊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순서예요, 듣기가. 네, 그래서 듣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누구였냐면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 오바마.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경청의 달인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스피치를 잘했잖아요. 네네네.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스피치를 잘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네. 그분은 경청을 굉장히 잘했어요. 8년 연임을 하셨죠. 오바마는 연임을 한 대통령이었거든요. 굉장히 정치 생명이 훌륭해 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 캠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제 대통령 캠프에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미국에는 많이 이렇게 프론티어로 참여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거에 이길까? 이게 이제 참여한 그 선거진들의 더 같은 고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이 오바마가 그 귀가 없었다면 정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까 싶을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안을 하나 낸 거예요. 대통령님 이런 건 어떠냐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햄버거 이런 걸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해보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나 이벤트를 해야 되나 그런 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일개 대학생이 정치 1도 몰라. 근데 어떤 안을 하나 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근데 대통령이 오바마는 귀가 컸던 거예요. 그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실천해요. 그래서 젊은 층한테 굉장히 많은 표를 얻게 돼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지금 이제 대학생 이제 갓 입학한 애가 한마디 의견을 하면 우리가 잘 들을까요? 안 듣죠. 대부분 잘 듣지 않죠. 맞아. 근데 오바마의 그 큰 귀가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실천을 해봤던 거. 가능성 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젊은 층에게 오바마가 굉장히 많이 어필됐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잘 들은 것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많고요. 특히 우리 오프닝 할 때 얘기하신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 유명하죠. 그 경청이라는 화두를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줬죠. 너가 경영자로서 삼성가를 이끄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로 경청을 유산처럼 물려줬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역사로 올라가죠. 제가 갑자기 그 가계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처음 시작부터 이 경청이라는 이 부분을 맞아요. 경영자로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큰 조직을 이끌지 못할 거니까. 네,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이제 큰 이야기 좀 했네요. 또 작게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중2 때 한참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갓 시작될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걔도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이제 불꽃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나죠. 하루 종일 수업했는데 뭔가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했죠.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럼 어느 일정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업이 다 끝난데도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제
경청을 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가 정말 원만하게 풀렸어요. 어떻게 푸셨어요? 궁금합니까? 네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중2 아이한테 정말 그전에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지시형이었다면 제가 이제 경청을 수업도 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아이는 게임을 왜 할까? 좋으니까 할 거잖아. 근데 뭐가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게임을 하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한 번도 게임을 하지 마. 게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만 맞아. 듣다가 게임이 왜 좋아? 이렇게 물으니까 애가 좀 처음에 이렇게 약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네, 뭐라 이러다가 제가 이제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참 많이 풀린대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니까 걔는 더 말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 공부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또 게임상에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또 친해진대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냥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시간은 우리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눈도 나빠지기도 하고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건강이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너가 중요한 건 9시까지 본다고 했는데 9시 넘어서도 보고 있을 때 엄마는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이제 제가 물은 거예요. 보통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경청 전문가잖아. 그래서 경청 전문가는 좋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순간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했더니 얘가 아주 명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답이 나왔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약간 진짜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대요. 맞아.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빙고. 근데 제가 그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9시간이 지났다. 우리가 어떻게 알지? 시간이 지났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모르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약속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알지 서로가 지났다는 걸?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엄마 그냥 나를 지그시 바라보래요. 말은 하지 말고 보면 자기도 눈치로 눈이 안 돼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엄마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게임을 하는 나를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가 그리 알아차린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9시가 지나서 혹시나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쳐다봤어요. 정말 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쳐다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시간 되면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네. 아이가 했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었잖아요. 저는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들으니까 그렇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됐고 자기 스스로가 대안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을 때 훨씬 실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인터넷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일은 없죠. 오늘 가서 미우랑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지금 정말 고민이죠, 다들. 네. 근데 저는 하지 마라. 네. 미우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우리 득코치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물어보세요. 답정려 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이 아이는 왜 그럴까? 그쵸. 네. 물어보시면 진짜 아이가 뭘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상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심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마 심심해서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뭔가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네. 이제 어쨌든 아드님의 답 속에 정답이 수북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화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돼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 몇 살입니까? 5살이요. 아이고, 충분히 큽니다. 충분히 크고 귀는 태어나기 전부터 열려 있다고 해요.
태어나기 맞습니다. 전부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교할 때 맞아요, 맞아요.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맞아요. 말도 들려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태어나면 저 잘 들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귀에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이제는 이 아이가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은 얘기를 듣기로도 하고 또 입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거를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네, 내가 엄마가 귀가 열려가 있으면 아이는 가능성을 쏟아내요.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귀를 열어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 아이는 자기 세상, 가능성 있는 세상, 희망의 세상을 쏟아내요. 정말 상상력도 이렇게 풍부한가 싶을 정도로 쏟아내요. 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네. 그 부모님이 그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네.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이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IQ가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여기 부모님들은 다 청각 장애인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IQ 높은 아이가 나왔는지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의 말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마주보고 네.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대로 다 들어주더라고요. 입 모양부터 해서 그 아이가 맞아요, 행동하는 맞아요. 거 굉장히 집중해서 듣죠. 네. 맞습니다. 정말 소름이 탁 돋을 정도 정말 공감돼요. 맞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혹시나 네. 이게 잘못 들었을 때 낭패 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이제 뭐 고객 우리가 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고객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판매를 하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고객하고 나하고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때 우리가 잘 못 듣는 경우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고객은 물 갖다 주세요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요? 네, 고객은 불편한 부분을 몸의 제수치로 표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 듣는 것, 그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각 장애인 부부는 그걸 너무 잘했죠. 아이의 행동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들은 거죠. 아이가 보여주는 눈의 크기가 커진다, 뭐 입이 커진다, 뭐 여러 가지 몸으로 보여준 우리는 몸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 언어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건 소리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아니 불편할 때 미간이 어떻게 될까요? 찡그러지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거 맛 없어요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고객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제 내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고객이 말로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을 유심하게 듣고 있지 않는지 그분들은 많은 정답지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가게 대표가 운영하는 사장님이 귀가 열려 있을 때 안전할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거 불편해요라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더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이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대표들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기 바빠요. 그러시냐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어떤 게 불편했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듣지 않고 그거는 말이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요. 사실 그 회사에서는 최선일 수 있어. 우리 회사 상황에서는 택배가 이게 최선일 수 있고 뭐 물건이 좀 상해 왔다 해도 나는 좋은 거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이 물건이 상했잖아. 그죠? 그랬는데 대표는 나는 좋은 거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쵸. 고객을 말을 듣는다.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게 해야 되고 그 고객이 어떤 마음인지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 충분히 얘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객이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도 고객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듣는 것만 해도 클레임의 한 70-80%는 좋게 흘러가요. 대체로는 고객이 충분하게 얘기하기에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좀 귀찮거나 진상이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객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근데 까다로운 사람도 이렇게 나한테 클레임을 걸 때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고맙다라고 하고 듣는 귀를 키워야 되는데 왜 제가
듣는다는 건 뭔가 내가 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작용하는 거예요.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회사에서 뭔가 조치를 하거나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악순환인 거죠.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들었을 때 고객은 정말 새로운 의견들도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좋게 되고 맞아. 이 고객은 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사장님이나 대표나 가게의 어떤 사람을 보고는 굉장히 애착이 생겨요. 내 가게처럼. 뭔가 더 하나 해주고 싶고 맞아요, 소개해주고 싶고 뭔가 좀 불편해도 또 내 얘기를 잘 듣고 개선을 하면은 정말 이 회사, 이 식당, 이 가게 최고라고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못 들었을 때 가장 큰 낭패를 보는 거죠. 이건 직격탄이지 않겠어요? 그쵸. 소문은 원래 나쁜 소문은 더 많이 퍼지는 거 알죠? 악플은 더 위대하더라고요. 그쵸, 정말 그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말 빈번하게 보여요. 네. 무섭네요. 네.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무섭다는 말이 정말 이게 바로 매출하고 연관이 되는데 진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네. 전 그게 눈에 바로 저는 들리고 보이던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진짜 그걸 보면서도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도 이 가게 또 안 오고 싶은 거야. 고객을 무시하잖아.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왜 이런 가게 온다면 내가 고객으로서 잘 대접을 받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도 같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 아우, 저도 좀 자세를 바꿔봐야겠는데요. 듣는 자세를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매출이 오를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혹시 강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예가 있으세요? 네,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오픈했을 때 이 수업을 누가 신청을 할까 싶었는데 1호로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요? 남자분이셨어요. 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남자분이 신청한 게 너무 놀랐는데 또 놀란 게 그분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화를 하셔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59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헐.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어떻게 수업을 하나.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듣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하고 만남이 지금 1년, 2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우린 잘 지내거든요. 오. 잘 지내고 그분이 가진 장점을 제가 어마어마한 장점들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그분을 통해서 배웠는데 일단 그분은 우리가 나르시즘이라 합니까? 그런 네네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기 애착, 자기 도취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오. 자기 자랑도 굉장히 많고. 오. 그러니까 이야기가 한번 열리면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 끊임없이. 근데 벌써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했더니 저는 다행히 이제 잘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아들이 귀한 집에 처음에 누나가 많대요. 누나 끝에 이 아이를 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금이야 옥이야 그치. 정말로 이렇게 키워줬대요. 네. 그리고 누나들이 많잖아요. 그 누나들 틈새에서 또 살은 거예요. 오. 그런 것들이 본인은 지금의 어떤 본인도 이제는 안 돼. 내가 너무 말이 많구나. 근데 이걸 조절을 못 하겠다는 오 마이 거예요. 갓. 그래서 수업을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수업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이분과 제가 수업을 하면 1대1로 조를 해서 실습을 하는데 이제 그 상대가 되신 분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치.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깊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 분은 급기야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항의 비슷한 전화를 하셨어요. 오, 너무 진짜? 힘들다 이분. 이분이 수업에도 힘들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수업 끝나고 나한테 연락이 한다.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그게 힘들었지만 결국은 사실 끝은 해피엔딩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수업 짝이 되었는데 짝이 된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수업이니까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도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실천하는 그 과제를 매일매일 올리는데 이제 과제를 우리 잘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열정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신 분이 바빠서 과제를 못 올렸는데 그거 올리라고 연락을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신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 내가 수업에도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아니고 같이 수업을 했다는 분이 너무 심한 애착이 아니냐.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야기를. 그치. 그분은 그럴 성품이 아닌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던 옛날 어떤 사람의 기억과 겹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진심을 알아봐 주기보다는 그냥 그분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그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옛날의 기억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게 된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이 고마워진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 결국은 나 때문에 힘든 거구나. 나의 생각, 기억 때문에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상대를 만나면서 나에 대한 성찰이 일어난 거예요. 와우, 성찰.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곤란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 땀이 났었어요. 맞아요. 네, 서로 실습 대상이 안 되고 싶어하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역력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상상이 가요. 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학생하고 수업을 잘하는 제가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잘 함께 가고 있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반나절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정말로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대박.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왜 그러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큰 장점. 그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박사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역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 누구한테나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함이 보여요.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아. 저 사람 그래. 라고만 보고 진짜 안에 걸 못 볼 수도 있는데 잘 들으면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고 될 수 있어요. 오, 재밌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난처했지만 네. 저한테도 진짜 더 큰 깨달음 계기를 주신 분이시죠. 그러면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재밌는 에피소드. 네, 많죠. 그 중에 그럼 2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제가 수업을 하지만 가장 많이 저한테 적용을 해요. 네, 적용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날도 이제 오전에 강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준비하고 마지막 아침에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날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어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중요했지만 제가 딴 일을 하고 있었죠. 약간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우리 고1이 된 그 게임 그 아이가 이제 자기도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제 고개를 아빠 쪽으로 고개를 탁 돌리더니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대로 들어야죠. 엄마 경청 전문가잖아요. 엄마. 네, 그런 그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내가 잘 못 들을 상황이 못 듣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중간 자세를 취하면 바로 태클이 옵니다. 아들이. 엄마, 경청 전문가잖아. 이 얘기 한마디로 평정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웃으면서도 되게 행복한 가장 큰 에피소드.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서 이제 듣코치라는 그 네이밍도 너무 기쁘게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한 3시간 정도의 만남을 하면 네. 한 2시간 이상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상대가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잘하는 경청을 할 뿐이고 보통 상대는 그가 잘하는 말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에피소드라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당신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내 업이 정리가 된다. 뭔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만 듣다 보니까 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얘기를 하면 듣고 그 적당한 질문을 했었고 그냥 저는 평이한 대화를 했을 뿐인데 다 자기의 업에 열정이 있는 분들인데 대화가 끝나면 자기가 고민했던 그의 어떤 해결점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래서 저러저러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정리가 됐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순간이 되게 기쁜 순간이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잘 듣는다는 게 내가 바랬던 순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줄 때는 저도 굉장히 기쁘죠. 뭐가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정리가 딱 자기 생각이 정리가 딱 되면 이제 깃발로 있다가 깃대 느낌이 딱 들면 중심이 딱 잡히면서 힘이 딱 생겨요.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라고 우선순위 딱 정해져요. 행동하는 거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이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주세요. 그럴 때 굉장히 기쁘죠. 그냥 제가 제 삶일 뿐인데 그럴 때 굉장히 기쁜 순간이죠. 좋은 에피소드죠. 맞아요. 보통 보면은 만약에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친구 마시면서 차 한잔 하면서 수다 타임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때 받았던 이제 걱정, 고민거리가 썩 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뿐인데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친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운이죠.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벌써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네, 금방이다. 그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우리 오늘 성주 참외만 알고 있다가 맞아요. 듣는 라디오, FM 라디오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네네. 이 장소 와보니까 너무 장소도 너무 멋지고 반겨주시는 분도 너무 반갑게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고 정말 이곳이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진짜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표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송주에서 이게 꼭 필요하겠다. 왜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소통의 방식에 이러한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상사와 직원과의 이러한 소통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수업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우리 성주군 내 이제 뭐 그러한 사회복지라던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혹시 풀어볼 수는 없는지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달려오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죠. 제가 대표님이 이러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노래가 딱 하나 있어요. 네. 혹시 대화가 필요해라고 아세요? 오, 압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오늘 막을 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